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판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와 코스피지수 세 번째 시간이죠.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5조를 샀다고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삼성전자를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주식이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고심이 많으시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정리, 자, 그런 걸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그리고 뭐 추가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야 되나, 뭐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항상 최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나오면 실적은 최대예요. 자, 그런데 주가는 연중 최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는 수급, 외국인이 사냐, 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어떤 차트의 모양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자, 몇 가지 차트를 보기 전에 좀 정리를. 삼성전자가 올해 1, 4분기 때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77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4조. 어마어마하죠. 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참 이런 주식도 드물어요, 사실. 자, 영업이익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5조 6천억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대 어떤 호황기였고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 두 번째로 높다. 자, 이런데도 신저가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68,000원을 찍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계속 신저가를 찍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그 전에 방송을 보시면은 계속 신저가를 찍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그 주식시장에 한 39% 정도 빠졌잖아요. 그거 빠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500원 정도 빠졌거든요. 장 초반에는 뭐 보합으로 시작했어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기대감으로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밀렸는데, 어쨌든 500원 정도 빠지는 것으로 오늘은 그냥 선방을 했다. 뭐 거의 68,000원에 개인들이 뭐 100만 주, 200만 주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개인들이 이게 그 가격대는 안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기다가 아예 벽을 쳐놨었어요. 그래서 68,000원 밑으로는 빠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공매도 치는 외국인 세력 입장에서도 뭐 150만 주, 200만 주 막 그렇게 쌓여 있으면 거기다가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500원 빠지는 것으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68,000원의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 자, 12월 1일. 자, 이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한 2년 전 얘기예요. 횟수로 2년 전쯤 얘기예요. 67,800원을 찍었다.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이 3,950억, 기관이 1,673억. 외국인의 총 매도 금액이 한 5천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 외국인의 매도의 총 80%가 삼성전자의 매도라는 거예요.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 물량의 80%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 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5조 매도하는 동안에 그것을 다 개인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개인이 5조를 삼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이 왜 이렇게 사냐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한 1년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29.75,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물타기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타기 하러 들어오고 고점 대비 30%면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 30%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아무리 3전이라고 해도. 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싸다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 뭐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바닥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작정 30% 빠졌으니까 여기서 풀매수. 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할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할 매수. 자, 개인들이 삼성전자가 6만원대로 하락하자. 6만전자라는 게 요즘 나온 얘기잖아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바닥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6만전자에서 2,000원이 빠져가지고 68,000원이 됐잖아요. 자, 이달 4월달 들어서만 1조 2천억의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중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개미들이 다 받쳐놓고 사는 게 보여요. 자, 지난 1일부터 이달까지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3월 말까지 포함하면 3월 2일부터 이달까지 5조 한 371억 원을 매수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2.5%, 2.7%, 3%까지는 안 되고 한 2.7% 많이 주면 그 정도 배당은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2.7% 정도 마이너스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또 뭐 별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뭐 2년 들고 있으면 5% 이상 배당 받잖아요. 단지 내가 산 가격에 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전제하에 이러한 그 배당을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의 안전판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안전판을 믿고 이렇게 5조씩 사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제와 같이 종합지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차트를 보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자, 그리고 또 판단을 해야죠.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종합지수는 바로 요 상승할 때 요 갭이 문제다. 요 갭을 맥불어 지수가 한번 내려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 어제 방송에. 자, 그러면 이 갭이 얼마냐면 2680에서 2660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26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얼마예요? 2695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21선을 깨쳤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저항선이 됐어요.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는 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락을 했잖아요. 개발락은 또 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상승했다가 올라갈 때 나타난 그 갭은 또 메꿔야 되거든요. 메꾸는 건 또 쉽죠. 하락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저점을 2660이다. 자, 그러면 내일 하루만 35포인트 빠지면 뭐 그 갭 하락은 메꿔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뭐 장중에 내일 그 뭐 코스피가 한 30에서 35포인트가 빠졌다. 자, 그러면 이 단기 바닥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기 바닥권. 자, 그러나 이제 이 또 저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1차 바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완전 바닥이다, 진바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자, 진짜 바닥은 2600 한 10 정도.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조금 장기적인 밴드로 보면 2600에서 2750에서의 박스권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많다. 당분간은 그 미국의 그 양적 긴축의 완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에 대한 그 흡수, 시장에서의 흡수, 자, 그것을 해나가는 기간 조정 기간이 될 수 있다. 자, 그 밴드는 최대치로 보면 2600, 그러나 그 전으로 보면 한 2660 정도. 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종합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게 또 맞는 게 일단은 그 주봉으로 보면 2660 정도에 한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갭 하락을 메꾸는 선에서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일단 반등은 나온다. 그러나 이제 그 반등이 얼마나 세냐죠. 뭐 세지 않으면 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뭐 월봉을 보면 별로 답이 없어요. 월봉을 보면 이 전에 그 긴 꼬리 단선이 이 캔들 차트에 긴 꼬리가 2600을 찍었어요. 그럼 2600을 또 찍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럼 2600으로 밑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시장은 대응이다. 내가 한번
어느 정도 지수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우리 시장 참여자의 일이고, 그러나 또 만약에 2600이 깨지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제가 얘기했지만 2600이 깨지면 2450 뭐 이렇게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큰 악재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뭐 북한이 뭘 잘못하든지, 어떤 커다란 보이지 않는 금융악재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간 밑으로 이 밴드가 하향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을 보시죠. 어제 나스닥이 사실 크게 빠졌어요. 갭 하락에 300포인트 이상을 빠졌어요. 자, 이게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지선까지 너무 쉽게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 나스닥이 장담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반등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스닥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여기가 12,580에서 14,600, 한 2,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반 정도 조정을 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가지면서 기간 조정을 가지면 다행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하락. 자, 추가 하락이 나오면 한 13,350 정도. 자, 그러면 이거 얼마인가요? 한 50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짙어요. 사실 저는 어제 나스닥 주식을 좀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반등을 줄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격적으로 좀 샀을 뿐이고, 어차피 저는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스닥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산 게 예를 들어서 ANT, 퀄컴 다 우량주들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산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나스닥도 13,500 정도, 13,500에서 한 13,400 정도까지, 그러면 한 400에서 500포인트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제 너무 급격하게 빠지면서 그냥 긴 음봉으로 빠진 게 아니라 갭 하락하고 또 음봉이 커졌어요. 약간 꼬리를 달고. 자, 안 좋다, 모양이. 떨어지면서 또 거래량도 많았어요. 자, 주봉도 보면은 사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주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역시 13,300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 500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12,4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최소한 500포인트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시죠. 돌아가면 역시 이 나스닥이 50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2,600 한 60 정도, 한 30포인트는 더 빠질 거고, 이것도 장담을 못한다. 이 2,600까지도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600 한 60에서 2,600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나는 떨어진 다음에 또는 바닥을 확인하고 사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확실히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사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오늘도 조금 샀어요. 삼성전자를. 오늘도 조금 샀고, 어제도 조금 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내일도 떨어지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거고, 2,600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2,600 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2,600이 더 깨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실 2,600이 깨지면 이제 일반인들이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나오는데, 자, 저는 또 이때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2,600 모든 악재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악재에 따라 이제 물량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크게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삼성전자로 가보시죠. 자, 삼성전자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자, 벌써 이게 61선이 이 121선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다 역배열이고.
자, 이게 그리고 오늘도 운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이 거래량은 다 누가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스닥이 조금 반등해도 조금 플러스 나다가 플러스 나더라도 나스닥이 또 이게 잠깐 반등 나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일 반등 주고 예를 들어 내일 반등 주고 모레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는 한번 바닥을 찍어야 돼요. 바닥을 찍어야 진바닥을 찍어야 바닥 확인하고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일하고 뭐 한 이틀 정도 속임수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자, 그건 속임수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 자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나스닥과 연동해서 다시 이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68,500원에서 뭐 69,000원에서 68,000원 사이에도 매도를 하잖아요. 공매도를 치잖아요. 이건 굉장히 신적한데도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쳐요.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외국인들은 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장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장이다. 뭐 미국이 급격하게 또 긴축을 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준시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이건 뭐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외국인들은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저가에서도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가 사실은 하다 보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제가 이게 이제 실전 경험을 하고 뭐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만큼 주식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 그 방송을 몇 번이라도 들으세요. 몇 번이라도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뭐 어차피 종합지수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종합지수의 흐름을 모르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 개별 종목도 다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이 대형주잖아요. 그죠? 뭐 잘하시는 분들은 개별 소형주로도 벌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은 다 대형주로 벌잖아요. 근데 대형주는 지수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나 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만 3,000원 정도 최소한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다. 잠깐 기술적 반등을 주더라도 자, 그 사이에 분명히 시장에 안 좋은 소리들이 더 나온다. 자, 그건 외국인들의 리포트나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로 기사화를 시켜요. 자, 그런 소리가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것도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산을 많이 늘리셔서 행복한 부자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